안녕하십니까. 마음 편하게 장사합시다. 마 부장입니다. 오늘은 창원의 한 동네에 있는 개인 한의원을 하시는 한의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네, 한의원인데 그냥 그 동네 건물 안에 있는 작지만 내실 있는 그런 한의원입니다. 바로 옆에 노래 연습장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쾌통 한의원 원장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시간에는 환자분들한테 방해가 될까봐 진료 시간이 끝난 지금 늦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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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합니다. 예. 일단 원장님 자기 소개부터 한번 해주시죠. 저는 창원 대방동에서 쾌통 한의원을 하고 있는 원장 조영호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의사가 되기 위한 이런 계기가 있었나요? 공부를 그냥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건지. 저는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하라고, 네 몸이 약하니 그래서 네 건강 챙기라고 하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엄마가 해라 한 것 같은. 아버지가 강력한. 이제 지금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이제 보자, 창원에는 지금 99년도에 오픈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으니까 만 20, 이제 다음 달 되면 만 21년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한의사라고 하면 보통 이제 침을 놓고 이제 한약을 만들고 그런 식의 일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의사들이 저희가 모르는 다른 일을 하는 게 있나요? 요즘에는 현대화가 많이 됐으니까는 이렇게 보통 조금 한다는 한의원에는 이제 검진 시스템이 이제 있는 거죠. 건강검진 네. 시스템. 그렇죠. 체형 검사를 한다든가, 그다음 체를 찍어서 상하에 이제 열 감지를 해가지고 순환이 잘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또 요즘 사상 체질이라든지 팔상 체질 같이 체질 검사를 하고 그런 걸 한다든가, 그다음에 다른 이제 스트레스도라든지 혈관 노화도 검사, 그리고 다들 아는 이제 체성분 검사, 이런 검사 기계를 갖다 놓고 의료기 이제 갖다 놔서 진단 시스템을 이제 갖춰져 있는 거죠. 굳이 아프지 않더라도 이제 예방 차원에서 한의원을 찾고 그렇게 많이 하시나 봐요, 요즘. 그런 분들도 계시죠. 상담을 하러. 그럼 상담을 하러 오시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제 검사를 다 시스템을 다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상담을 해드리는 거죠. 거의 한 20년 정도 되셨는데, 원장님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되거나 아니면 좋은 쪽으로 기억이 남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보람된 이제 환자분이라고 이제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분이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있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이제 처음에 이제 무릎 관절염 때문에 양쪽 다 통통 부어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통증 케어를 해드리면서 치료를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한테 그 수영장을 가서 물속을 이제 걸어 다니는 운동을 하라고. 요즘 같으면 아쿠아 운동 같은 그런 건데, 네. 그런 걸 이제 그래서 아쿠아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고 걷는 운동만 하라고. 물속을 걷는. 아무래도 그런 운동이 그런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제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근데 그분이 꾸준하게 그것도 하셨어요. 그리고 치료를 꾸준하게 받다 보니까 어느 날 가지고 와서 오셔가지고 감사하다고, 자살을 생각하셨다고. 그 정도로. 일을 못할 정도로 이제 하고 어느 날 하루는 이제 감사하다면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다고. 새로운 직장을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기 자살을 이제 하는 걸 갖다가 안 하게 해줘가지고 그런 걸 갑자기 들으니까 그때 참 뿌듯한 느낌.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저희가 보기에는 한의사 하면은 거의 상위 클래스의 그런 전문 직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가지고 있는 고충이라든지 힘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고충 힘든 점이 요즘은 다 이제 의료인들이 느끼는 게 딱 두 부류의 환자분들. 진료를 보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는데 설명을 다 해드리더라도 다 자기가 알아서 어떻게 치료받을 것인가 결정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뭐 인터넷에서 엄청 알아보고 오시거나. 또 상담 시간은 한참 걸리게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다 물어보고 대답 성심성의껏 다 말씀을 드렸는데 됐던 자기는 이런 치료 방법을 하겠다. 아, 자기가 의사인 것처럼 거의 그렇게. 다 결정하고 오신 분. 아, 어떤 분은 뭐 약부터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하더라 이런까지 결정하시고 오신 분들 계시고, 또 한 부류는 소개를 받아 오시는 분.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잘 치료를 한다는 소개를 받아서 오시는 분. 다른 데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도 안 돼서 소개를 받아 오신 분인데 막상 와서는 거기서 받은 방법 똑같은 치료 방법 다른 데서 하는 그걸 그대로 답습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답답하죠. 양반 같은 경우는 뭐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뭐 이런 식으로 과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의원도 자기 그 한의사분들도 뭐 자기만의 그런 전공 분야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전공 분야라기보다는 이제 집중적으로 집약해서 이제 하는 치료 방식이라는 패턴이라든지 치료하는 그 질환 같은 게 있긴 있죠. 요즘에는 이제 한의과 대학에서도 졸업생들이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있어요. 자, 저희가 할 때까지는 그런 건 없었고 일반 그냥 한의사 면허증을 따고 나와서 그리고 한의원을 차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경력에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 한 분야를 하겠다 하는 그 질환을 전문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보통 그러면 한의대를 졸업하면 바로 개인 한의원을 차리나요? 그거는 의사나 한의사나 면허증을 따고 난 순간부터는 전문의 과정 없어도 차릴 수가 있어요. 아, 차릴 수가 있어요? 원장님 같은 경우는 바로 개인 한의원을 차리신 건지 아니면은 저는 한 1년 서울에서 이제 한의원에서 부원장으로 일단 사상 체질을 하시는 분한테 이제 교수님이신데 저희 대학 거기 한의원에 이제 근무를 1년 좀 넘게 근무를 하다가 오픈을 하게 됐죠.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제 그 친구 중에 이제 치과 의사를 하는 애는 있는데 뭐 그런 애들은 장비를 맞추기 위해서 그 돈 때문에 개인 치과를 차리기가 실질적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한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가 있나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침 놓는 거 외에는 크게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규모를 크게 하실 분들은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비급여라고 하죠. 그런 걸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검진 시스템, 네. 진단기, 의료기 이런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치료 장비 이런 것도 상당히 규모적으로 이제 크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원장님 이 자리에서만 20년 하신 건가요? 이 자리에서 10년. 10년. 그 여기서- 창원에 오셔서 지금 다른 그렇죠. 데서 계시고 여기서 한 10년 그렇죠. 정도 계신 건가요? 창원 안에서 이제 만 21년이죠. 그래도 뭐 장사로 따지면 한 자리에서 지금 10년 이상 하고 계시는 건데 뭐 이렇게 나름 롱런하는 그런 한의원이라고 봐도 되겠죠? 어떻게 아닌가요? 한의원들 다 롱런하고 있는 건가요? 그 창원의 동네 한의원 개인 한의원인데 뭐 우리 한의원을 찾아주는 손님들은 뭐 때문에 찾아준다고 생각하세요? 뭐 원장님만의 아니면 이 한의원만의 강점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 강점이라는 거는 계속 꾸준하게 오시는 분들은 네. 초창기부터 저를 믿고 신뢰가 서로 쌓인 거죠. 제가 봉곡동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이니까 그런 분들은 오시면은 뭐든지 이런저런 얘기도 다 해주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시죠. 그리고 이제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직원들 잘하고 있고. 아, 직원들 괜히 챙기시는 것 같은 느낌이. 직원들이 일단 어떤 업종이든 하다 보면은 직원이 관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직원이 잘 받쳐줘야지. 특히 이제 이 대방동으로 옮긴 계기는 조금 규모를 좀 키우기 위해서 옮긴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업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잘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걸 잘 해줄 수 있는 직원들이 있어야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한의사, 뭐 변호사처럼 사자들 들어가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연봉이 높다고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뭐 원장님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보시나요?
많이 본다고 해야 되나? 그냥 저는 보통 항상 데이터 나오는 거 보면 항상 중간에 있더라고요. 아, 한의사분들의 그 평균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보면은 어떤 업종이든 상위가 있고 하위가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다 어떤 업종이든 1등부터. 그럼 한의사분들이 이렇게 개인 한의원을 차리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씩 버나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단순히 정말 제가 초창기 때 했을 때는 이런 의료 검진 시스템이 없고 직원도 많지가 않았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직원도 있고 나가는 경비라든지 이게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차이가 예전에 그러니까는 한의원마다 남는 게 얼마나 될지는 그건 분석을 좀 다르게 좀 해야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매출이 오른다 해서 그러니까는 예전 같으면 프랜차이즈 한의원들이 많았는데 초창기 때 많았을 때 거기에 보면은 항상 이제 프랜차이즈는 본점에 내는 것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남는 것 갖고 자기 직원 급여도 줘야 되고 모든 관리비라든지 이런 건 다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세금 내고 그게 남는 순이 남는 거기 때문에 엄청 프랜차이즈가 보통 프랜차이즈 한의원이 바로 이제 오픈하게 되면은 이렇게 규모적으로 매출은 많이 상승되지만 실제로 남는 것이 개인 이제 일반적으로 좀 하신다는 분들하고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많이 보면은 1억을 찍는 거하고 1억의 매출을 올리는 분, 5천의 매출을 올리는 분에 따라서 오히려 5천을 하시는 분이 더 순이익이 더 나올 수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한의원도 망하는 경우가 있나요? 많죠. 아, 병원, 많아요? 요즘 개인 병원부터 해가지고 의원이나 이런 데라 한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워낙 많으니까는 어느 정도 그 선에서 돼야 되는데 되지 못하면은 이전도 하고 폐업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한의사분들은 퇴직 그 나이가 면허증에 그 퇴직 나이가 있나요? 은퇴 나이 같은 게? 퇴직 나이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니 뭐 건강해야지. 다른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65세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자격증도 있거든요. 아, 예, 그런 것처럼 혹시나 나이 제한은 없고 네. 저희는 이제 교육을 받아 보수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매년 그걸 3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의사든 한의사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면은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치고 오는 젊은 한의사분들하고 지금 기존에 계시는 그런 한의사분들하고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졸업을 하고 나면은 다양성이 없어요. 다양하게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졸업하면은 이제 조금 뭐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좀 연구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외국에 나간다든가 그 다음에 뭐 대학병원에 남는다든가 학교에 남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그거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이제 지금 한의원이든 병원이든 이렇게 그런 한의사로서 네. 임상의 네. 진료를 봐야 되는 그런 네. 지금 이제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오는 한의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자라난 후배들에게 뭔가 조언을 해줄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조언을 이제 한의원을 이제 오픈하는 계획을 잡으실 이제 후배님들한테는 이 딱 세 가지 정도 네. 좀 파악을 하고 오픈을 하시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무엇을 집약적으로 치료를 할 것인가, 아니 어떤 부류의 환자분을 보실 것인가, 그러니까 계층이든 아니면 어느 특정 질환이든, 그리고 아니면 자기 자신이 어떤 걸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정도는 파악을 해서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겠고, 두 번째는 직원에 대해서 항상 생각했듯이 저도 직원에 대해서 많은 고충이 있었는데 그 직원에 대해서 좋은 직원이 오면 좋은데 나름의 또 직원 관리 기준을 잡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어느
사업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근데 경영에 대한 공부도 조금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이제는 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99년도에 오픈했을 때는 그때만 해도 그래도 뭐 이런 규모적인 거 생각 없이 하더라도 되는 곳이 많았는데 지금 점차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어가고 있는 추세죠. 아무래도. 뭐 원장님 같은 경우도 뭐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뭐 그런 홍보 쪽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홍보는 홍보를 좀 해야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홍보 시스템이라든지 홍보를 좀 파악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런 이제 인맥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 외에 워낙 요즘에는 친인척간이든 뭐든 다 의사들 한의사는 한 건너서 다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니까 그런 데서 오기는 좀 힘들고 주변 동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거는 동네를 떠나서라도 어느 정도 홍보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SNS 이런 홍보를 많이 하니까 그런 데서 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환자분들 오시는 추세가 이렇게 소문이나 그 다음에 이 동네 간판을 보고 오시는 분하고 온라인 오는 분이 거의 1대1이에요. 그런데 한의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또 젊은 층보다는 노년층의 그런 어르신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아닌가요, 요즘은? 그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오픈할 때 타겟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노인 질환을 중심으로 하실 건지 젊은 층이 어느 쪽에 돈이 더 될까요? 그거 참 그것도 장단점이 있는 다 거예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도 의외로 또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또 환자분 층으로 쌓이다 보면은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죠. 매출에는. 그리고 젊은 층은 아무래도 이제 많은 걸 이제 집약해서 해. 워낙 많은 걸 알고 오시니까. 더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의외로 젊은 층에서 오시는 분들은 또 많은 걸 알고 많은 걸 듣고 오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문점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침은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하면은 보통 한 30분, 1시간 물리치료까지 하고 하면 1시간 정도. 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 물리치료까지 받으시겠다면은 아무래도 물리치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보통 소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외에는 침도 한 10분에서 20분. 네. 그리고 상담 간단하게 5분 10분 정도. 그럼 장사로만 따져봤을 때 양방보다는 회전율이 확실히 늦긴 늦네요. 좀 떨어지죠. 그리고 모든 침을 놓거나 이렇게 의료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한의사 입장에서 직접 다 해야 돼요. 네. 그게 의료법에 걸리기 때문에 직접 다 해야 돼요. 항상 부르시더라고요. 원장님 여기 뭐 침 놓을 시간입니다. 뭐. 그게 이제 제일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환자분들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볼 수도 있겠죠.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 보통 보면 이게 진맥을 딱 짚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뭐가 나타납니까? 쉽게 말하자면 맥박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열이 많은 우리가 그런 뭐 염증이라든지 간염 질환이 왔을 때 열이 나잖아요. 네. 그럼 맥박수가 빨라지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더 세분하게 디테일하게 본다는 그런 방법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의학이라는 것이 역사 속에서 많이 경험을 해서 쌓아놓은 것다가 데이터를 만들어냈잖아요. 동의보감이라든지 그런 맥진 방식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맥진에도 방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보는 데에서 그러니까 그걸 갖다 추정을 나타내는 거죠. 통계치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그 표본에 따른 뭐 그런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걸 아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보는 거죠.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보여? 근데 이런 분들이 말하면 안 되죠. 네? 말하면 안 되죠. 말하면 안 되죠. 그죠. 이게 맥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빠르기부터 강약 빠르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비만이신 분하고 마른 분도 얘기 틀려요, 약간씩. 긴장하시네. 긴장하면 맥바닥이 또 발라져요. 긴장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 정도면 준수합니다. 세부적인 차후에 여기 상담합시다. 아, 그건 이게 있어야 되는 거군요. 좀 받아보랬는데 그게 안 되네요. 역시 원장님 다르십니다. 원장님은 이제 다시 갈게요. 원장님은 뭐 실질적으로 한의사이신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사긴 하지만 특이하게 여기 마음 편하게 장사합시다라는 모임에 같이 하고 계세요. 네. 그래도 뭐 마음 편하게 장사합시다 하시면서 전과 후가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한의원에 달라진 점이라보다는 내 마인드라든지 스트레스 해소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죠. 친목 동호에 대한 그런 건가요, 원장님은? 워낙 저도 개인적으로 사람 만나고 이런 걸 어울리고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갔는데 의외로 열심히 하시잖아, 다들. 네네, 그렇죠. 거기에서 와닿는 마음이 있잖아. 이게 업종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의 자세는 똑같거든요, 모든 입장에서. 네. 그걸 연구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협동 단계를 해주고 어느 정도는 서로가 밀어주기도 하고 같은 업종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다르죠. 그래서 기분 좋게 한 잔을 하더라도 기분 좋게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또 돌아와서 보면은 어떤 이런 걸 내한테서는 이렇게 한번 맞춰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러면 또 이렇게 한번 나도 내 마인드라든지 한의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뭔가 외부적으로 표출해내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뭔가 다르게 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다양성을 좀 구비할 수가 있다고 보죠. 원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그 자녀분들과 많이 유대관계를 가지시더라고요. 의사분들이 제가 봤을 땐 시간이 크게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럼 많으신가요? 네. 그거는 하기 나름인가요? 하기 나름이죠. 하기 나름인가요? 아니 뭔가 이렇게 뭐든지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가정을 한다면은 모든 걸 다 함께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가정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이야 가정 자녀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 여행이라든지 저는 보통 한의사분들은 다 골프를 하시는데 저는 골프를 안 합니다. 어떤 선배님은 골프도 해서 같이 모임 하자고 하는데 그런 하면은 끝까지 가니까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그렇고 이렇게 가정적으로 하는 것이 자녀분들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 나이 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 애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최소한의 와이프한테 나중에를 위해서 원장님 사모님한테도 워낙 잘하시는 걸로 유명하신데 노후 보상이잖아요. 그 보험 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나중에 늙어서 버림 안 받기 위한 그렇죠. 그런 건가요? 다 전략적인 거였습니다. 네. 역시 사람은 연출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캣통 한의원만의 홍보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땡! 육회, 민회, 통회, 개통 한의원에 믿음만 갖고 오시면 해결해 드립니다. 캣통 한의원 화이팅! 네, 오늘 바쁘신데 또 진료 시간에는 또 환자분들이 계셔서 방해가 되실까봐 늦은 밤까지 또 기다려 주셔가지고 인터뷰에 응해주신 캣통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